근육을 뜻하는 사코와 부족을 의미하는 페냐가 합쳐서 우리가 사코페냐라고 부르는 이 질환,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특히 2017년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에서까지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것은 근감소증이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야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질병 그 자체가 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근감소증. 실제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전체의 근육량의 30%가 8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감소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다양한 질병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팔다리 근육뿐만이 아니라 심장, 폐, 혈관, 여러 가지 내장이라든지 위장관 자체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신경을 보호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등 그야말로 근육이 우리 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즉, 건강한 노를 위해서는 연금을 쌓듯이 몸속에 차곡차곡 근육을 쌓아두는 일명 근육연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면서 혈당을 보관하는 최대의 저장 창고인 근육.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고혈압은 2.7배, 당뇨는 3.9배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실제 근감소증으로 인해 일상이 뒤바뀌었다는 한 사람.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당시는 정신도 없지요. 막 아프고 너무 아프고 막 단지 그 보듬에 팔목에 부러졌다 대부분. 갑작스러운 낙상과 함께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전해져 결국 왼쪽 손목이 골절되고 말았다는 것. 무엇보다 골다공증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골밀도를 보일 만큼 뼈 상태가 심각했는데, 신봉자 환자분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심각할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요.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도 있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 호르몬 감소 또한 근육량 저하의 원인이고, 한번 골절이 되면 습관적으로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즉, 뼈를 둘러싼 보호막인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뼈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근감소증이 있으면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은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체 능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각종 질병을 불러와 사망률까지 높이는 근감소증.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감소증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근육을 쌓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청균우설이 제안하는 근육연금 첫 번째 조건, 올바르게 근육을 키워라.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력, 보행보조,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등 총 5가지 항목의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근육량을 체크했다면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은 필수.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한 논문에 실린 허벅지 MRI 사진에 의하면 철인 3종 경기를 통해 꾸준히 운동을 한 70대 남성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근육량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요즘, 가성비와 효율성을 동시에 챙기며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데,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감 내과 전문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근력을 채울 수 있는 공짜 운동법이 있습니다. 근육을 채울 수 있는 공짜 운동법이 있다? 과연 정도감 전문의가 실천하고 있다는 공짜 운동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제작진을 한 건물로 안내하는 정도감 전문의. 저만의 근육 연금을 쌓는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정도감 전문의가 추천하는 근육연금을 위한 공짜 운동법. 계단 오르기. 저도 처음엔 옥상에서 바람이나 쐴 겸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체력뿐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5, 6층 오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후에 꾸준히 오르다 보니 체력이 증가하여 지금은 15층까지 거뜬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계단 오르기는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목표 층수를 설정할 수 있어 자신의 운동량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사람과의 접촉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의 틈새 운동으로 급부상하며 최근 SNS를 통해 매일 계단 운동 인증을 기록하는 붐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계단 오르기는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얼마나 근육이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몸의 근육 중 무려 70%가 집중되어 있는 하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위치한 총 6개의 근육에 센서를 부착한 뒤 총 5가지의 동작을 선정해 근육 활성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계단 오르는 것을 포함해 계단에서 내려오고 평지를 걷고 뛰는 등 일상에서 자주 하는 동작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근력 강화 운동으로 꼽히는 스쿼트까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육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스쿼트 대비해서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할 때는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정경골근, 대둔근, 대퇴이두근 같은 경우가 거의 1.5배가량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통해서 이제 뛰는 만큼의 대둔근의 활성도를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쿼트, 뛰기 같은 과한 동작은 무릎 관절과 허리 등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년의 경우 하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단 오르기가 적당하다는 것. 게다가 계단 오르기는 체지방과 허리둘레 감소는 물론 혈중 지질과 혈당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11자를 유지한 채 한 발을 딛게 되면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무릎을 펴고 팔을 뒤로 뻗는 추진력을 이용한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굽이게 되면 앞쪽 배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어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허리를 반드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단을 디딜 때 발바닥 절반만 사용하면 종아리 근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균형 감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계단을 딛는 것이 좋고 두 발을 같은 단위에 올려 천천히 걷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처음 오르는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숨찰 정도로 올라간 다음 목표층을 설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 오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발목과 무릎에 체중이 과하게 실리면서 오히려 관절이나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한다.